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5월 2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한 8에서 9년 전일 겁니다. 당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유인 즉슨 집안에 큰일이 생겼고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써보자면, 당시에 친구 아버지께서 장남이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께서는 평소 당뇨합병증으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다급히 친구의 가족은 응급실로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병원 응급실에선 일단 가족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후에 일단 담당 의사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손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써봤으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마도 오늘 내일이 고비일 거라면서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의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막 오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의사는 더 경황이 없어지기 전에 장례 준비까지 하라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어쨌건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가 그렇게 포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 영안실이며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사시던 친척분들에게까지 다 연락을 해서 모두 모이시게 한 후에 진짜 시신에게 입혀드리는 수의까지 장만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을 끝마치신 후에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장례 준비는 마쳤지만 아직 호흡기에 의존하신 채 가는 숨이나마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례를 치를 순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심장박동과 호흡을 조금씩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장남이신 친구의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며칠간만은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대요. 가족분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 간호겸 상태를 체크하던 와중에 친구의 작은 어머니, 그러니까 숙모께서 할머니를 간호하다가 잠깐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정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또렷한 꿈이었다고 하는데요. 웬 색동저고리를 차려입고 쪽진머리를 한 눈이 가늘게 찢어진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입원 중이신 병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시더니, 이 할머니 안 죽었어. 빨리 지금 가서 흰 소금 한 대랑 붉은 콩 한 대 구해서 이 할머니 얼굴에 대고 세게 한번 내려쳐. 얼른! 하고 말하며 이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장 꿈이 깨셨다고 하는데, 영 그 꿈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너무 꺼림칙해서 바로 다음날 가족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분들 중에 기독교 신자이신 친구의 고모님과 또 몇몇 가족분들은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일 뿐이라며 반대하셨다고 하는데, 모시고 사신 입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강했던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혹시 아느냐, 정말 죄수 식구이 맞다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현대의학으로도 죽음을 예고했고 돌아가실 분 면전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좀 망설여지신 가족들도 계셨지만 결국 모시고 사신 건 친구의 아버지셨고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 모두 그 의견에 따르기로 하셨고 친구의 아버지와 꿈을 직접 꾸신 친구의 숙모 그리고 그 외에 친구 아버지의 살아계신 당수거른 한 분만을 대동한 채로 늦은 밤 조용하게 그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쪽진 머리의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간간히 조금씩 반응을 하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가족들 중에서도 이상한 꿈 때문에 고인 되실 분께 무례를 범했다면서 막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친구의 아버지께서도 괜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시고 계셨는데 정확히 그 일을 치르고 한 3일 정도가 지나니까 할머니의 심장박동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시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급기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듯이 막 두리번거리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인연 어디 갔어? 저 죽일 년 어디 갔어? 인연 어디 있어? 이러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의 할아버지, 즉 할머니의 남편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첩까지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친구의 작은 할머니 정도 되시겠네요. 그 작은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눈치도 없고 조강지처이신 할머니께 민폐를 많이 끼치셨는데 그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할아버지께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 어떻게 같이 공존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앙숙지간이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자녀가 없으셨던 그 작은 할머니는 첩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 쓴 채 집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셔야 했고 그 뒤로 친구의 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식들이 장성하실 때까지 연락이 한 통 없으셨는데 그 작은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나신 거고 꿈에 나타나신 그 작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형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형님, 내가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이러시며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나타나서 할머니의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배 위에 올라타서도 있는 힘껏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썼는데 도저히 그 힘을 당해내실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 졸리고 괴롭힘 당한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그 기간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친구의 할머니께서는 금세 회복을 하시고 또 병원에서는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 말과는 달리 약 4년여를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작은 할머니에 관한 행적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다니셨지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숙모의 꿈속에 나타난 그 색동저고리의 여자는 누구인지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